예, KTX처럼 빠르게, 좀비처럼 무섭게 관객 1,000만 고지를 돌파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영화로는 조금 생소한 좀비라는 소재로 흥행몰이에 성공한 영화 부산행인데요. 네, 자 애니메이션 서울역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이 더운 여름을 더 뜨겁게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연상호 감독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성훈.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1,000만 넘은 거를.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많이 받으셨겠지만 네. 그렇게 예상을 좀 했습니까? 조금이라도? 아니요, 조금이라도. 전혀 예상 못했고요. 전혀. 일단은 뭐 영화를 만들 때는 뭐 어느 정도 흥행을 목표로 하고 만들긴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단시간 내에 이렇게 1,000만이라고 하는 숫자의 관객들이 볼 거라고 사실 예상하기 힘들었죠. 네. 네. 자, 일단은 넘었어요. 자, 일단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소감이랄까요? 뭐 생각보다는 이렇게 뭐 좀 차분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워낙에 이제 칸 영화제에 진출했을 때부터 조금 의외였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뭐 처음 공개됐을 때 조금 긴장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좀 많이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이 500만 돌파했을 당시의 기념 인증샷인데, 자, 1,000만 인증샷은 아직은 안 찍으셨죠? 네, 이게 배우분들이랑 뭐 이렇게 다 같이 모일 기회가 또 아, 없어가지고 네. 그 이후에는 근데 일단은 개개인별로 이렇게 인증을 해가지고 네.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영화 소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비예요. 좀비는 좀 생소하거든요. 왜 좀비를 소재로 하셨나요? 일단은 좀비라고 하는 자체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감독님이. 네네네. 네.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 루저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들을 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네. 여러 이 크리처 중에서도 사실은 좀비라고 하는 게 루저에 좀 가까운 느낌의 그런 존재여가지고 네. 그런 거에 좀 빠져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상업 영화로서도 사실은 이미 대중들이 좀 좀비라고 하는 좀 생소해 보이는 소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과거에도 그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좀비 영화가 있었나요? 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옴니버스 영화 중에서는 이제 몇 개 좀비를 소재로 한 영화가 있었고요. 네. 독립 영화 중에서도 좀비를 소재로 만든 영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그 좀비가 영화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한 뭐 몇백 명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네. 정도였는데 몇 명 정도가 좀비로 나왔나요? 실제로 저희 이제 그 보조 출연자분들이 연기한 좀비들은 한 100명, 많을 때는 한 100명 정도가 있었고요. 네. 영화 내에선 사실은 이제 100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제 인원들이 나오는데 이제 네.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사실은 만든 인원들이죠. 이 좀비 연기를 하시는 분들도 몇 달 동안 거쳐서 이제 뽑으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네. 어떤 점에 좀 중한점을 두셨나요? 네, 사실은 뭐 이렇게 해외의 이제 좀비 영화처럼 뭐 이렇게 분장을 좀 과하게 한다거나 그랬을 때 좀 이질감이 좀 심하게 날 것 같아서 분장을 좀 보통 다친 사람 같은 느낌처럼 약화하는 대신에 네. 움직임 같은 거를 좀 기괴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그 움직임을 만들기 위한 트레이닝 기간이 좀 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움직임은 그러면은 트레이닝을 그러면 전원이 받은 건가요? 좀비 역할 하시는 거예요? 약 한 50분 정도가 사실은 트레이닝을 아주 뭐 집중적으로 받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한 50분 정도는 이제 그보다는 좀 더 덜 트레이닝을 받는 방식이었죠. 네. 자, 트레이닝은 그럼 어떤 거를 받으신 거예요? 일단은 사실은 그 저희 좀비 움직임을 만들어 주신 안무가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안무가 선생님하고 조안무가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컨셉을 나눈 중에 원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이제 브레이크 댄스의 일종인 춤이 있었는데 이게 네. 관절을 이렇게 꺾는 춤이었어요. 근데 네. 그게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 춤을 추기 위한 뭐 스트레칭이라든가 아니면 움직임 패턴 같은 것들을 사실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죠. 네. 그런 연기를 하면서 좀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근데 아주 고난이도 동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범브레이킹을 추시는 이제 분들이 사실은 연기를 하기도 했죠. 네, 알겠습니다. 저 개봉 이후에 혹시 주변에서 이 좀비가 가장 괜찮다라고 평이 나온 좀비가 있었나요?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좀비 분 중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감염자
영화로 나오는 심은경 씨가 아. 연기해주신 그 좀비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여자 승무원 그 좀비가 있어요. 네. 그분 얘기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직접 그러면은 이 본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그 관절 꺾는 걸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좀 받기도 했고요. 가장 네. 먼저 사실은 캐스팅이 돼서 네. 제일 긴 시간 동안 트레이닝을 좀 받았죠. 좀비 영화다 보니까 자꾸 좀비 짐을만 그리는데요. 그 이른바 연상우표 좀비 네. 그리고 외국 영화에서 많이 보는 좀비 그게 네네. 어떤 차이점으로 좀 볼 수 있나요? 사실은 이제 해외 리뷰 같은 것도 좀 보면은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해외에서 요즘 나오는 이제 좀비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일종의 괴수로서 좀 취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부산행에서의 좀비는 일단은 감염된 인간이기 때문에 네. 방금 전까지 내 친구였던 사람 혹은 내 가족이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정서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거를 좀 특이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국 영화의 좀비도 저도 뭐 좀비 영화 좋아합니다만 보면은 좀 느릿느릿 걷는 움직임이 좀 더딘 편인데 네네. 그 부산행에 나오는 좀비들은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해외 리뷰에서는 사실은 이제 부산행에 나오는 좀비가 김치와 인삼의 힘 때문에 빨리 이 달린다라는 리뷰도 네.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은 뭐 이미 그 뭐 28일후나 아니면 뭐 잭 스나이더 감독의 새벽의 저주, 또 월더제트 같은 영화에서 이미 좀 빠른 좀비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서요. 좀 더 네. 공포감 같은 거를 좀 극대화시키는 장치로 이렇게 뛰는 좀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부산행이니까 기차 얘기도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예. 저희가 지금 좀비 영상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서 예. 지금 화면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 보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때로 좀 몰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이 좀비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기존의 영화랑 많이 다르다. 그래서 좀 상업적인 좀비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어쨌든 뭐 좀비 영화라고 하는 걸 한국에서 처음 시도를 하면서 네. 이 영화가 상업적인 성공을 거둬야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처음 네. 시도하는 이제 장르로 영화인데 네. 그게 이제 상업적으로 좀 애매하게 성공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앞으로 나올 이 좀비 영화에 기획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좀 오히려 피해갈 것 같아서 네. 사실은 이 영화 만들면서 다른 감독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잘 돼야 된다. 네. 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부담감도 그래서 상당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부담감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좀 뭐 거짓말일 것 같고요. 사실은 네. 어느 정도의 흥행을 해서 이 장르가 확실하게 한국에서 좀 정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농담삼아 이제 얘기 많이 했던 게 좀비라고 하는 존재를 전혀 모르시던 조금 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네. 좀비 얘기를 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뭐 어떤 후기 같은 걸 보니까 좀 나이가 지긋하신 뭐 할머님 두 분이 영화를 보시면서 계속 제 좀비한테 물렸네, 안 물렸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시면서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장면을 보면 이게 실제 KTX가 아니고 세트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속도감, 현실감은 어떻게 구현을 하셨습니까? 실제 KTX에서 사실 촬영하는 게 사실 불가능했어요. 그게 일단은 KTX라고 하는 데가 이제 세워져 있는 KTX라고 하더라도 내부에 이제 전원이 들어오려면은 네. 그 KTX 위에 있는 전기줄에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엄청난 고압 전류라서 네. 그 안에서 찍으면 사실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치기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세트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워낙에 기차가 중심적인 배경이다 보니까 이제 그 배경의 합성 같은 걸 하기가 양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이제 네. 풍경의 합성.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후면 영사라고 하는 지금 뭐 뉴스에서 뒤에 있는 이렇게 큰 패널처럼 네. 그걸 엄청나게 큰 패널을 세트 양쪽에 설치를 하고 네. 거기에 이제 배경 영상을 이제 영사를 해가지고 네. 사실은 촬영을 했습니다. 네. 첨단 장비를 이용하신 거네요. 뭐 첨단 장비라고까지 하기에는 그런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그런 촬영 기법이었죠. 네. 필요
필요 없는 컷은 또 아예 과감히 촬영을 안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사실 편집하다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후작업을 좀 더 하신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으셨나요? 저는 사실은 이게 여유 있게 찍는다라는 개념 자체를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애니메이션 통상은 그렇게 하시는데 많이 네, 찍어서 네.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몰랐어요. 애니메이션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애니메이션에서는 사실은 이제 필요가 없는 커트를 아예 작업을 안 하거든요. 안 네. 하는데 애니메이션을 하는 때 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필요한 것만 사실 찍었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찍어도 되는 게 아니라 보통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음부터는 좀 더 여유 있게 찍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찍으신 경우는 없으신 거예요? 다시 찍은 경우는 없었어요. 네. 네. 자, 필요 없는 컷을 생략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조금 앞뒤로 좀 뚝 끊긴 느낌도 살짝 들었거든요. 이게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진 것인지 처음 시작 부분과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사실 국가적인 재난 사태인데 이게 어떻게 좀 마무리가 해결이 되는지 그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좀비로 시작해서 좀비로 끝나는데 네. 그렇게 연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사실은 좀 이 영화는 좀비 장르로서는 좀 클래식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많은 좀비 영화들에서 좀비의 근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의 대책 같은 게 나오는 영화는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만들었던 조지 로메로의 영화들의 좀 이게 설정 같은 것들에 기반을 한 되게 좀 클래식한 어떤 한 상황만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작업을 했습니다. 그 제목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 대구도 있고 목포도 있고 광주도 있는데 하필 부산행이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좀 보편적인 느낌에서의 종착역이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종착역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종착역이라는 느낌의 종착역? 네네 부산행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를 만들었죠. 네. 자, 지금 부산행 영화는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했고 8월 18일이죠. 이제 네네. 부산행의 프리퀄이라고 불리는 서울역이 네네.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하는데 네. 이게 프리퀄이 맞는 건가요? 사실은 시간 순서로 보면은 이제 서울역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이제 부산행 열차가 출발하는 바로 그 새벽의 일을 담고 있는 네.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산행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바이러스의 근원이나 이런 게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아, 네.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서울역이라고 하는 공간 혹은 그 서울역 근처의 어떤 공간에서 네. 벌어지는 옴니버스 영화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좀 전에 자막에도 나갔는데 프리퀄이라는 게 뭡니까? 프리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 뭐 우리가 어떤 영화의 전편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바로 프리퀄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부산행의 전편이 서울역인데 그게 프리퀄이다 이런 네네네네. 말씀이시죠? 아. 자, 지금 저 연상호 감독님 모시고 부산행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